안녕하세요. 미주 해석입니다. 오늘은 크록스 21년 4분기 실적 및 컨퍼런스 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록스 21년 4분기 매출은 5억 8,6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3분기 연속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매출 대비했을 때는 42% 성장한 모습입니다. 순이익은 155밀리언을 기록했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떨어진 모습은 아니죠. 그 이유는 세금 환급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3분기 때는 44밀리언을 세금을 냈지만 이번 분기에는 1.9밀리언 세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되려 증가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3분기 대비해서 과연 어디서 매출이 이렇게 하락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3분기 때 미국 같은 경우는 455밀리언에서 469밀리언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83에서 60밀리언,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86밀리언에서 57밀리언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매출은 증가했지만 유럽과 아시아에서 매출이 굉장히 하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올림픽 이슈에 따른 셧다운, 그 다음에 유럽의 긴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매출 하락폭은 굉장히 큰 편이었죠. 자, 그렇다면 크록스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매출 상향을 위해서 세일을 한 건 아닌가. 전분기 대비했을 때, 그리고 1분기로 봤을 때도 매출 마진율은 굉장히 좋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일을 하면서 매출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트남 공장 최근에 인도네시아로 이전한다든가 어떤 탈출 러시가 있는데 3분기 때 셧다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자, 이 부분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과 문제가 돼서 매출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수요가 줄은 게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이 세 번째 문제라면은 크록스의 펀더멘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매출 타격을 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보면 지금 자산과 부채가 같아졌습니다. 1.5 빌리언으로 같아져 버렸는데, 그렇다면 자본이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부채율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0분의 몇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부채 비율은 숫자상으로는 10,000%가 나오는 거고요. 자본 잠식 회사가 된 것이고, 최근에 부채 비율도 늘고 자산도 감소한 이유는 역시나 자사주 매입, 그리고 헤이듀듀 계약금 대출 문제 때문이겠죠. 물론 자본 잠식 회사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회사가 아니죠. 자본 잠식된 회사는 많죠. 우리가 흔히 아는 맥도날드,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자본 잠식 회사니까요. 자, 어찌됐건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자, 어찌됐건 헤이듀듀 이 인수권으로 인해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무너지는 느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그래도 계속해서 현금을 많이 벌어들이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4분기 때 영혼까지 끌어서 자사주 매입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차피 헤이듀듀를 또 인수하면서 어차피 주식을 다시 발행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록스의 주식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PER 같은 경우는 7.83, 그리고 PSR은 2.07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스닥 인덱스 100, QQQ와 S&P 500의 PER을 보면 나스닥은 31, 그리고 S&P 500은 24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크록스가 8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다. 뭐 인덱스 주식이 아니면은 전부 다 상폐해야 되나요? 얼마나 더 빠져야 되는 건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크록스 주식은 공포 영역에 들어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ROE와 ROA를 살펴보면 ROE는 부채 비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걸로는 평가가 어려울 것 같고, ROA를 살펴보면 40%로 여전히 돈을 잘 버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ROA가 40% 나오는 기업이 있을까요? 자, 나스닥의 평균은 약 6% 정도 되는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돈은 잘 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식의 숫자는 Q4에 굉장히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58.4밀리언이 됐고요. 하지만 헤이듀드로 약 300만 주를 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2년 1분기 때는 한 61에서 62밀리언 정도 주식의 숫자는 증가할 예정이겠죠. 주식의 비중을 보면 기간이 96%에서 91.8%, 약 4% 가까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비중이 정말 낮았었는데요. 0.7%였는데 4.8%까지 증가한 모습입니다. 22년 가이던스를 보면요. 굉장히 안타까운 게 Q1 1분기 매출이 약 605에서 630밀리언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헤이듀드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21년 2분기 매출이 640밀리언인데 그보다 못 미치는 22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이죠. 크록스반을 했을 때는 520밀리언에서 535밀리언. 자, 그러면 21년 4분기 586밀리언을 달성했는데, 자, 520밀리언이면 지금 21년 1분기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헤이듀를 빼고 크록스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4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너무나 나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하지만 자, 22년 전체를 봤을 때는 3.4빌리언을 달성하겠다. 이것을 나누기 4를 하면은 약 850밀리언이 나옵니다. 22년 전체 매출 평균으로 봤을 때는 자, 매출이 이렇게 점프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려면은 1분기를 지나서 2분기부터는 매출이 정말 좋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크록스는 보통 2분기 때 매출이 굉장히 성장합니다. 자, 20년대를 보면 280에서 330으로 굉장히 증가했고요. 그래서 1년 중에 2분기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요. 자, 21년 2분기도 마찬가지죠. 420밀리언 정도 되던 게 640밀리언까지 대폭 성장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록스는 2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건데 왜 그럴까요? 이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유통업자라고 생각했을 때 크록스는 여름에 강하잖아요. 7, 8, 9월 이 3분기 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2분기 때 먼저 구매를 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해야 크록스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과연 Q2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는 저는 2분기 때 과연 이 회사가 살아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자, 왜 4분기 매출이 줄었냐? 베트남 공장의 셧다운 임팩트가 있었다. 그리고 이 셧다운 문제는 22년 1분기 매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았고 그 여파가 21년도 4분기 그리고 22년도 1분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EMEA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하락했었죠. 자, 40밀리언이 미끄러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문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과 인도 같은 곳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고 아직 중국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인보드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도시 간의 이동을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었고 이게 이제 Q4에 영향을 줬다. 그럼에도 중국은 21년도에 더블 디짓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22년도에는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이번에 마진율이 줄어든 것은 헤이듀드 인수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진율이 감소한 것이지 우리가 가격으로 인플레이션을 대응했다라는 것이죠. 21년 1분기까지 55%였던 마진율이 갑작스럽게 61%, 63% 이렇게 뛰었던 것은 네, 맞습니다. 미국보다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가격을 굉장히 올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진율이 좋아진 것이죠. 아직도 아시아와 유럽은 인기가 있다. 단지 공급망 문제, 그 다음에 베트남 셧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 베트남 셧다운 문제가 22년도 1분기 때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1분기 때는 520밀리언, 535밀리언 굉장히 많이 빠진 매출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이듀드를 제외한다면은 크록스 매출은 620에서 670 정도 되지 않을까 22년도에는 그렇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이듀드를 인수하면서 주식은 2.8밀리언을 발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빌리언 가까운 부채를 일으켜야 되고 추가적으로는 약 200밀리언 가까이 예비비가 더 필요한 건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 중단되고 자사주 매입은 부채가 200% 이내가 될 때까지는 중단하겠다는 게 회사의 방침인 거고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 Q1의 매출 하락은 베트남 때문이다. 이 공산국가 베트남에서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하락한 거고 Q1까지 영향을 준 것이지 크록스 수요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2년 전체 매출을 분기당 800밀리언까지 잡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EMEA 매출 하락도 서플라이 문제지 수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런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항공 운송이 이제 상반기 때는 75밀리언이 예정돼 있고 Q1에는 약 3000밀리언 됐기 때문에 Q2에는 45밀리언을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Q2에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4분기 때 미국의 매출이 좋아진 점은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할인을 좀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수요는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노력한 것 같고, 다만 유럽이나 아시아는 수요 부족 문제를 눈 감고 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크록스 지금 3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했고 헤이듀드를 합병하고서라도 22년도 1분기 때도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 셧다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장 얘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공장이 어떻게 되고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되고 현재 7개의 베트남 공장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안 물어봤습니다. 왜냐면은 Q1 너무나 낮다 보니까 Q1에 대해서만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경영진들의 말이 사실이고 수요에 문제가 없다면은 2분기 전까지는 이 서플라이 문제, 그 다음에 공급 부족 문제, 셧다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22년도 한 해 장사를 망치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공장 셧다운 문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공장 착공 문제 이런 것들은 물어봤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좀 답답한 마음이고요. 만약에 2분기 때 폭발적인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셧다운 문제로 보지 않고 수요 감소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의 성장이 장기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Q1 마진은 현재 유가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더욱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인모드처럼 이 신발 시장도 중국이 세계 2위입니다. 영업활동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가 22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경영진은 이 부킹, 주문 물량은 아시아나 EMEA가 적지 않다, 나쁘지 않다, 오히려 뭐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셧다운 문제만 해결된다면 매출 상향에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Q2 때 여름을 준비하는 유통업자들의 특성을 봤을 때는 이 Q2에도 만약에 이 셧다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22년도 전체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이게 진짜 셧다운인지 수요 부족 문제인지, 경영진은 수요 부족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약간 3분기 연속 감소한 게 조금 의심스럽고, 그렇다면 공장을 증설한다든가 추가적으로 뭐 인수합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셧다운이 진짜인지 2분기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크록스가 수요 문제가 아니고 베트남 공장의 셧다운 문제로 이렇게 매출이 하락했다라고 믿고 싶고요. 1분기 실적은 물 건너간 것 같고 2분기 때 과거처럼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록스 실적을 알아봤고요.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